최근에 뉴스거리가 참 많죠. 제가 좌쪽, 우쪽, 양쪽 미디어를 다 봐서 그런지 같은 사안에 대해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치우친 뉴스, 포스팅 이런 것들이 알고리즘에 다 뜨는데 볼 때마다 안타깝고 답답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최근에 몇 가지 얘기를 해보자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베네수엘라 마두로 독재자를 검거한 사건 있죠. 이걸 보면서 참 재밌는 게 미디어 성향에 따라서 반응이 극과 극이더라고요. 한쪽은 잘하고 모두가 행복해한다. 다른 쪽은 이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돼선 안 된다. 저도 이게 사실 베네수엘라 국민이 아니고 제3자 입장에서 보는 거라서 실제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대부분의 여론은 어떨지 궁금해서 제 베프가 마침 베네수엘라 이민 1.5세라서 현지 사정을 잘 알거든요. 약간 여담으로 제 베프의 부모님들은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여기 와서 자리 잡고 사신 지가 거의 20년이 다 돼 가시는데 불구하고 캐나다 시민권을 따기 전에 베네수엘라 여권이 만료가 됐거든요. 근데 베네수엘라 그 영사관이 예전에 캐나다에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 지가 꽤 됐어요. 그래서 캐나다 내에서는 만료된 여권을 새 여권을 발급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고, 그래서 약간 붕 떠버린 케이스라서 캐나다 시민권을 받아서 캐나다 여권을 발급받기 전까지 여행을 굉장히 오랫동안 못 하셨어요. 그리고 캐나다 시민권을 따시고 이제 캐나다 여권을 받으신 다음에도 베네수엘라에 못 가시더라고요. 가족도 다 계시고 그래서 가고 싶어 죽겠는데 왜 못 가냐 물었더니 그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갈 수는 있는데 베네수엘라 법이 이상해서 자국민은 무조건 밖으로 나갈 때 베네수엘라 여권을 써야 된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이제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에게는 잘 안 준대요. 이게 일부러 잘 안 준대요. 여권을 발급을. 그래서 여권이 안 나오면 돌아올 수가 없대요. 그러한 이유로 베네수엘라 못 가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참 이런 거 들어보면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 같아요. 여튼 그래서 그 베프와 베프 부모님께 실제로 베네수엘라 국민들 분위기가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일단 하시는 말씀이 대부분의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일단 독재자 마두로가 체포된 것 자체는 정말 행복해한다. 이건 팩트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다음에 석유 이권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었다는 쪽도 있고 트럼프가 미국이 왜 그거 다 가져가냐 싫다는 쪽도 있는데 재밌는 건 또 다른 다수의 견해로 어차피 중국이나 러시아가 좀 먹어서 해먹거나 미국이 해먹거나 어쨌든 우리는 털릴 입장에선 똑같다 이런 의견도 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불만은 정작 독재자 마두로는 없어졌는데 그 마두로 체제 그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서 아직도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이 그 방향으로 결정을 내린 것 같은 상황에서 베네수엘라 국민들 입장에선 그게 가장 지금 불만인 상황이래요. 그러면 결국에 보면은 어느 한쪽 특정 미디어가 보여주는 것처럼 무조건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환호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다른 방향 미디어처럼 미국이 우리 영토와 주권을 훼손했다라고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각각의 미디어는 정확히 자기들이 보여주고 싶은 단면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정말 말이 많은 아이스 총격 사망 사건에도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것도 미디어가 아주 좀 가관이죠. 한쪽은 아이스의 잘못만 부각시키려고 하고 한쪽은 사망자의 잘못만 부각시키려고 하죠. 제가 양측 미디어 여러 가지 다 보고 내린 생각은요. 이건 정말 피할 수 있었던 불상사였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정확하게 저의 생각 없이 본 거에만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사망자가 굳이 아이스
요원들에게 가서 도발적인 언행을 한 것도 사실이고, 제가 여러 각도 영상을 다 봤는데 사망자의 차량도 IS 요원을 치려고 운전했다기보다는 핸들을 꺾어서 피해서 그 요원들에게서부터 벗어나기 위한 운전 조작을 하는 움직임이었고, 그 IS 요원 한 명은, 가장 그 운전석에 가까웠던 요원은 살짝 물러나면서 피하면서 총을 쏴서 그 운전자가 사망한 것이 그냥 건조한 모든 팩트입니다. 뭐 여러 가지 다 그 여자의 과거가 어땠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게 이 사태의 팩트예요. 정말 어느 한쪽이 잘했다고 지지할 수 있을까요? 이걸 들었을 때? 만약에 정치적 성향이 함몰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냥 굳이 일어날 필요 없었던, 그리고 피할 수 있었던 불상사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 사망자는 굳이 거기 가서 도발적인 언행을 할 필요도 없었고 애초에, 그리고 거기에 갔더라고 해도 핸들을 틀면서 피하면서 운전을 하기보다는 그냥 피스풀하게 손 들고 나 나가게 해주세요 부탁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요원도 한 발짝 물러나면서 그 주변에 다 서라운딩 하고 있었으니까 출격해서 체포해서 끌어낼 수 있었을 거예요, 총 대신에. 어찌됐든 저는 일단 뭐 개인적인 이제 의견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아이스라는 이 기관이 지금 법 위에 군립하는 이 방식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편이에요. 그들은 원래도 공권력이 높기로 상징적인 미국의 경찰들보다 더하죠. 지금 마스크로 얼굴 가리고 그냥 뭐, 네, 네,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렇다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 사망자의 편을 들어주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앞서 말한 듯이 이미 아이스 요원들의 행위들이 말이 너무 많고 인터넷에도 공공연하게 떠다니고, 잘못된 행동들 이런 것들 다, 그 얘네들 자체가 누군가를 때리고 잡아놓고 싶어서 근질근질한 사람들이고 조직인데, 폭력을 쓰고 때리고 싶고 그런 사람에게 가서 나 때려봐 임마 이런 식으로 도발을 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고 그 사망자가 이제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을 조금 더 붙이자면 안티 아이스 활동을 하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직접 벌집에 찾아와서 벌집을 건드린 거거든요. 벌집 건드린 다음에 벌집에 쏘인 격인데 이걸 어떻게 편을 들어야 할까요, 사실. 그래서 이 최초의 상황을 초래한 원인 제공은 본인에게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고 차가 굉장히 가까이 옆으로 틀면서 나가긴 했지만 그 무기도 없는 사람을 그 현장에 에워싸고 있던 요원들과 따라가서 체포하려면 할 수도 있는 인력도 충분히 있는 상황에 굳이 피하면서 총을 쓴 요원을 편을 들기도 힘들죠. 그래서 피할 수 있었던 불상사라고 봅니다. 여튼 이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정치색을 빼고 보면 명확하게 본질이 보이는데, 문제는 모든 걸 정치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객관성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개인적으로 짜증나는 건 미디어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단면만 딱 보여주면서 편가르기를 유도하거든요. 마치 맹수물에 고기 한 덩이 던져주고 자 이제 서로 물어뜯고 싸워라 이런 식으로, 그런 느낌이죠 정확하게. 그럼 사람들은 딱 그대로 나눠져서 좌파니 우파니 이러면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죠. 그냥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해요. 심지어 드는 생각이 이게 다 의도된 게 아닐까? 같은 그런 음모론적인 생각도 들긴 해요. 대립이 있어야 본인 정치인 또는 정치 세력들에게 이익이 되니까, 사람들이 너무 깨어있으면 자기들에게 손해니까. 그럼 애초에 좌든 우든 암묵적으로 한편인 거죠. 분열된 사회가 있어야 우리가 다 좋다. 그럼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 내가 똑똑하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될 수가 없지.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깨어있는 지식인인데 할 수 있는데, 이게 똑똑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 지식인 중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한쪽으로 치우쳐서 앞장서서 이야기하고 그러겠어요. 문제는 사람은 보거나 듣거나 경험한 만큼은 알 수 있는데, 미디어는 그 사람이 얼만큼 볼 수 있는지,
그 정도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보고 듣고 경험한 그 토대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똑똑함과는 연관성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똑똑함과 상관없이 알고리즘에 쭉 안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게 되는데 그냥 한쪽에만 함몰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뻔히 다 보이는 그런 것들인데 알고리즘 따라서 한쪽만 보게 되면 그들이 원하는 편가르기가 정확히 이루어져 버리고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을 마치 본인이 응원하는 연예인이나 스포츠팀 응원하듯이 내 편 아니면 다른 쪽은 그냥 이유 없이 특별한 이유 없어요. 적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응원하는 편을 위해서 나머지 또는 다른 편이 망하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평소에 좋은 공감이 많은 포스팅을 했던 분이 있어서 자주 보고 있었고 그래서 알고리즘에도 종종 떴는데 최근에 한 포스팅에 멸공이라는 단어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지능이 떨어진 사람이라 상종을 안 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써두셨더라고요. 저는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한 가지 확실하게 해두고 싶은 거는 저는 멸공이라는 단어에 호불호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저 일반화하는 문장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생각해보면 공산주의도 결국 여러 가지 정치 사상 중에 하나일 뿐이잖아요. 물론 저는 공산주의 체제가 인간의 본성과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상대적인 비교에서 이제 행복이나 불행을 느끼는 존재인데 무조건적인 공평한 분배가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상대로 이상적인 분배가 이루어진다면 나쁠 게 없죠. 어찌 보면 유토피아적이죠. 그러나 현실은 사람의 특성상 그 분배를 관리하는 자가 어떻게 자기 몫을 더 챙기거나 독재자가 되기 너무 쉬운 체제라는 게 공산주의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대표적인 공산주의 국가 보세요. 북한, 러시아, 중국 다 보면 다 같이 잘 살자 공산주의 본질이 아니라 그 체제의 관리를 맡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호화롭게 살고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피폐한 삶을 살거나 굶어 죽잖아요. 그건 이미 공산주의가 아니라 그냥 독재 체제인 거죠. 여튼 제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은 다름, 이 다름을 존중하는 거고 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투표를 통해 그 결과에 대해서 수긍하기로 약속을 하고 만약에 나온 결과가 생각보다 좋지 않으면 또 다시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또 투표하고 그렇게 굴러가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나랑 다른 생각은 아예 배척을 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독재자들이랑 딱히 뭐가 다른가 싶어요, 저는.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왜 자유민주주의의 표본이라는 미국도 사회보장 시스템 같은 사회주의적 요소가 다 섞여 있어요. 저도 자유시장 경제 중심의 민주주의가 가장 인간 본성에 맞다고 보고 그래서 그것이 우선이 돼 어느 정도의 사회주의가 반영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고 미운 중국을 보면은 요즘 자본으로 밀어붙이는 게 따지고 보면은 사실 시장 경제 원리에 충실하고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유럽이나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 기업들이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리는 게 현실이잖아요. 폐알루미늄을 가지고 되게 많은 기업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 중국에서 이제 공산당을 지원 아래 비싼 값에 폐알루미늄을 다 매입을 해버려서 경쟁력을 상실해서 문을 다 닫고 있대요. 근데 이거는 그냥 유럽의 예일 뿐이고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다 겪고 있는 건데 이 시작을 보면은 이 참 말 많고 마음에 안 드는 중국을 전 세계의 공장으로 만들어준 건 미국의 결정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현재 중국의 자본이 마련되었고 그 자본으로 이제 저가 공세, 뭐 첨단과학 기술 발전 등 이걸 너무 발전시켜서 이제 너무 커버렸죠. G2라고 하잖아요. 미국이랑 이제 맞짱을 깔 수 있는 사이즈가 이미 돼버렸는데, 그리고 또 영국은 어떤가요? 신사의 나라라고 포장되어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세계 대부분의 갈등의 근원을 따라가 보면 거의 다 영국이다라는 말이 있는 나라예요. 이거는 역사에 대해서 조금 흥미를 가지신 분들은 다 아실 내용인데 나중에 뭐 시간이 되면 요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하겠네요. 어찌됐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이나 집단은 그냥 본질적으로 자기에게 이익이 없으면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있으면 행하지 않고 이익이 있으면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볼 때 굉장히 팍팍한 삶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자기가 가진 대부분을 기부하는 그런 천사 같은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결국에는 그 행동을 통해 물질적인 충족감 외에 비물질적인 뭐 정서적이든 뭐 어떤 형태로든 더 행복한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보고요. 작게 보면 우리 개인은 남보단 나 자신, 그리고 남의 가족들보단 내 가족, 내 가족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무조건 행동을 하죠. 그리고 그걸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 남의 동네보단 내 동네, 조금 더 확장시키면 남의 나라보단 내 나라에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게 본능이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그 6.25 한국 전쟁일 때 미국이 왜 그렇게 자국의 젊은이들을 희생하면서 열심히 싸웠을까요?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그 사명감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정말 그들이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희생을 했을까요? 저는 그 당시에 라이벌이었던 러시아, 그때 당시엔 소련이었죠. 소련에게 한반도를 뺏기면 자기들의 손해가 너무 컸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때 당시의 소련은 우주과학 기술이나 뭐 다른 상당한 분야에서 미국보다 더 낫다는 평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마 지금 그와 비슷한 전쟁이 난다면 그때처럼 미국이 사활을 걸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러시아는 그때의 소련만큼 미국의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니까요. 그건 또 모르겠네요.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하면 골치 아프니까 또 열심히 미국이 보호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암만 생각해도 예전 한국 전쟁처럼 자국민을 그렇게 희생시키면서까지 도와주는 방향은 확실히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생각 없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결론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최선의 결과가 오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이걸 이해하면 정치인이나 정당, 심지어 남의 나라 정치에 내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쏟아가며 과몰입할 필요가 굳이 없다는 거죠. 저는 더 많은 사람이 이걸 이해하고 그 정치인들이 원하는 대로 편 가르기에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아들, 딸이 이 녹음을 어떻게 듣는다면은 하고 싶은 말이 있네요. 애들아, 너네가 만약 이걸 듣는다면 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자세한 내막들은 뭐 너무 오래전의 일일 거라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아빠가 어떠한 생각을 가졌었는지 이해하고 비평하고 너희들만의 생각을 또 가질 수 있길 바라고, 정치인이나 정당은 결국 자기들 그룹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니까 너희들 또한 그들과 같고 그들에게 있어서 너가 그렇듯 정치인들과 정당 역시 너에게 도구일 뿐이다. 너네에게 소중한 사람들 또는 너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결과를 가져다 줄 도구로만 써먹어라. 절대 뭐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같이 팬덤에 빠져서 현실을 못 보는 상태가 되지 마라. 이렇게 아빠가 얘기를 해주고 싶다. 답답하고 짜증나서 막 두서없이 떠들어 봤는데 이 마지막 말이 제가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